네, 시사 토크쇼 인천 포커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나 봐. 얼굴빛이 예. 그냥 아주 그냥 기름기가 쫙 흐르십니다. 네. 그 기름낀 전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교수님께서 안 계셨던 지난 구정 연휴 기간에 예, 뭐 하셨다면서요? 예, 인천 포커스가 예. 긴급 토론회를 열었었습니다. 예. 인천시하고 해양수산부가 인천 내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외려 발표한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물류업체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물류업체의 반발이 심했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해 당사자들을 모시고 이 내항 마스터 플랜 이 어렵게 만들어졌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예,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 해법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 했는데 반응 굿이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급하게 만드느라고 교수님까지 오시라 그러면 명절이 또 다 깨질 것 같아서. 예, 뭐저 빼놓고 하니까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예. 우리 시민단체가 참여를 잘 해주셔서 그 시민단체 2개 단체가 있는데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프로그램am 잘 마무리했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랑 좀 했고요. 예. 네, 오늘 나는 뉴스메이커다. 정말 핫한 분 모셨습니다. 요즘에 그쵸 관심 많이 받고 계시는 정말 많은 분이시죠? 분인데 예. 제가 오신다고 해서 또 이행시 한번 접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분은 그 하여튼 허그렇습니다. 허그런데 예. 인천 동구를 환하게 밝혀주는 대단하시네요. 예, 인천 동구를 환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뛰고 있는 허인환 동구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은 일 하려고 불렀으면 좋은데 사실은 동구 지금 뭐 시끌벅적해요. 뭐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저도 오다 보니까 그 예. 현수막도 아직도 막 붙어 있고. 뭐 어떤 예. 엄청난 발전소가 지금 막 들었을 것 같은 막 이런 이름 딱 들은 그렇습니다. 그거 수소 연료 발전소 때문에 동구가 시끌벅적한데도 오늘 우리 시청자들과 만나기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이 할 얘기가 많다. 현장을 또 보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알았어요. 예. 네. 저도 보면서 이게 또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나. 네. 또 정말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말 건가. 저도 좀 약간 걱정 좀 들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예. 우선 이게 뭡니까? 정체부터 좀 알려주시죠.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수소 연료 발전소는 그 수소를 추출을 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전기를 만들고 또 그 거기서 발생되는 열로 인해서 또 지역 난방을 또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제가 취임하기 전에 2017년도 6월 30날 그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 인천시와 우리 인천 동구청 예. 그리고 삼천리 인천종합에너지, 두산건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쪽에서 지금 해가지고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최초에는 2015년도에 네. 두산건설로부터 인천시에 제안이 돼서 인천시에서 이제 수용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송도 하수처리장 예. 그쪽에 예. 우리 경제자구역 내에 거기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송도 하수처리장이 이제 증설 계획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지금의 요새 만드는 그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상부에 만드는 게 아니라 지하에 만드는 거예요. 예, 낙지라든가 여러 가지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상부에다 만들 경우는 증설을 하면서 이 부분을 바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과의 반대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한 거는 에너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했고, 예. 그다음에 우리 또 송도 하수처리장의 관련 기관인 데는 또 인천시 하수과고 그래서 두 과의 여러 예.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제 두산건설이 이제 또 그 단일 소유자인 우리 동구 쪽으로다가 예. 이제 부지를 선정을 하면서 2017년도에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 30일 MOU를 체결을 하고 2017년 8월에 예. 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습니다. 이 발전 사업 허가는 네네네. 우리 지방자치 단체인 우리 지방정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고 이거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2018년도 6월달 선거를 통해서 7월달에 이제 제가 7월 2일날 네. 취임을 하고 이 연료전지 발전소라는 거를 알게 된 게 그해 이제 9월달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알게 됐냐면은 그 8월달에 인천 연료전지 주식회사라는 SPC가 설립됐다라는 보고를 받아서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라고 했더니 발전소라고 해서 그럼 이게 발전소가 왜 우리의 동구에 들어오냐?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그때 이제 설명을 받으면서 아 연료전지 발전소가 이제 이쪽에 들어오게 된 여러 가지를 알게 된 거고 그러면서 어찌 됐거나 발전소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뭐 이제 화력 발전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많고 물론 저도 이제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렇다면 우리 동구 의회에 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알려라. 아, 또 아울러서 연료전지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그 인근에 우리 이제 그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풍림 아이언 아파트와 예. 또 송림 그 휴먼시아 아파트 또 누리 아파트가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쪽과 관련돼서 인천 연료전지 회사에 제가 얘기를 해서 좀 설명을 해라라고 했더니 연료전지 회사에서는 설명의 의미가 없다. 의무가 없다. 그다음 공청회도 의무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100메가 이상이 돼야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하는 의무가 부여돼 있지 자기네는 부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정서가 가장 중요한 거다. 예, 그러니까 예. 이 부분 가서 설명을 해라라고 제가 초기에 9월달에 강한 그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9월달에 저희 구청도 저희 이제 간부 공무원과 저도 설명을 받고 9월달에 저도 현장을 이제 우리 저기 상암의 노을 네. 연료전지주택 저도 이제 현장 방문을 해서 보고 여러 가지 거기 운영 상태를 살펴봤고 예. 예. 우리 또 동구 의회에서도 설명을 받고 인천 연료전지주택에서부터 설명을 받고 상암동에 있는 노을에 가서 우리 구의원님들 가서 거기에 현장을 보고 네. 파악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를 또 보셨고요. 예, 예.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0월 달에 여기서 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처에 이제 그 아파트 공동주택의 입자 대표들과 접촉을 해서 11월 달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동대표들로부터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하고 예.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는 이 세 아파트에 있는 동대표 분들이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가시고 이분들이 이제 부산에 있는 또 그곳으로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예. 우리 동대표 분들이 거기에 한 12분 정도가 또 거기 현장을 또 가셔서 예. 보시고 또 이제 오신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어디서 이게 이제 확 또 여러 가지가 좀 있었냐 하면 이제 풍림 아파트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좀 이제 설명을 또 하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오는 과정에서 거기서부터 조금 주민들이 이제 설명을 뭐 좀 안 받으시려는 분들도 있고 설명을 또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과정에 있다가 문제가 엮어져. 제가 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굉장히 보니까 이게 히스토리도 좀 복잡했고 그러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사실을 정리해 보면 음.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수년 전부터 이 그 연료전지 발전소 논의가 있었었고 이미 또 아니 그- 끝난 거지. 인허가는 그렇죠. 끝났던 끝났고. 거죠. 끝났던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 중에 음. 이것이 이제 혹시나 우리 주민들이 뭐 원래 송도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왜 거기서 반대하는 거 그래, 우리한테 그렇죠. 갖고 왔느냐 그것도 잠깐 말씀해 주셨고 예. 또 이제 지금은 어쨌든 그거를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활동도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예. 이렇게 좀 정리가 그러니까 될것 이게 같은데. 가만히 놔뒀으면 조용히 넘어갈 건데 어떻게 보면은 긁어내셨네. 이게 청장이 긁어낸 거예요, 그죠? 그 업무 보고 해봐라 해서 들어보니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딴 데 가서도 보고 뭐 이렇게 주민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제 허 청장님께서 취임하면서 모든 정보를 가급적 공개하라 이런 주의시잖아요. 네. 지금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일환으로 공개했다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야. 그냥 후회 안 되세요? 근데 어찌됐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알 권리가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도 이제 과감하게 이 부분을 예, 예. 갖다가 먼저 설명을 하라고 했던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 연료전지 주식회사는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냐. 우리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우리는 가는 거고 네. 법에서 분명히 설명회, 네. 공청회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음. 이게 일정 부분이 이게 100메가가 넘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하라는 건 너무 과도한 어떤 좀 규제가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저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어찌됐든 공청회가 100메가 이상이 넘어야지 공청회 설명회가 뭐 해야 될 의무지만 네. 네. 반드시 의무가 또 아니어도 또 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죠. 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사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예.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이 사업들이 많이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호응받는 그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난 거지. 그렇죠.
그거를 또 억지로 하면서 운영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근데 그 청장님이 근처 풍림 아파트 사니까 이 괘씸해서 그러신 건 아니죠 지금? 그건 아닌 걸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소 발전소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이렇게 곡해도 있었고 주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거는 언제든 터져도 반발의 소진이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지금이라도 한 건 잘한 거죠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지역 네. 주민들이 사전에 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밀어붙이기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냐 이제 그거가 불만이다 이런 얘기도 저도 이제 들었는데 네. 청장님 말씀 드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이제 다 어떤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 왔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조금의 어떤 소통 알맹이가 조금 빠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 중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제 일부는 제가 이제 그 밀실 행정이다 예.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과정들을 말씀드렸지만 다 계속 공개를 한 거고 오픈한 그렇죠. 건데 예, 예. 다만 한 가지 충분하게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했다라는 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떤 거냐면 이 사업 자체가 민간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네. 민간 사업에 예, 예. 대해서 제가 음. 이 기업을 인천연료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음. 홍보를 할 경우에는 그런 또 문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이제 발언에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예, 공개적인 예, 장소에서. 예. 그러면은 아니 당신 그럼 구청장은 이거를 하겠다는 거냐 뭐냐 제가 그 얘기를 질문 해라. 단도직입적으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이거를 청장이 알았을 당시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 9월 달로 갔을 때는 그럼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 한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아마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왜냐면 그때 만약에 제가 이거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면 또 일각에서는 이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가 앞장서서 이거를 홍보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 오해의 폭이 더 커질 때는 예. 그거는 감당이 더 어려워요. 근데 예, 예.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의무는 거기서도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거는 연료전지 발전소일 따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동구에 여쭤볼 게 많은데 이 연료전지 가지고 다 끝장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이게 그래서 좀, 좀 예. 요거 마무리할 수 네. 있게끔 제가 예, 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민 여론을 민감하실 분이 없어요. 청장 입장에서는. 근데 주민 여론이나 뭐 이렇게 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이거 뭐 이 법적 대응을 가더라도 우리는 저지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셨을 때 제가 이 SPC 대표라면 저는 동구를 상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행정처가 다 내주고 왜 여기서 중단시키면 엄청난 손해가 나올 텐데 그러면 동구를 상대로 또는 동구 주민을 결국 상대로 소송을 할 건데 그럴 경우에 청장님 생각은? 어렵네요. 지금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 행정이라는 게 항상 어떤 거냐면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네. 법과 규정에 맞춰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청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걸 뭐 취소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 강력하게 인천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해서 얘기를 그쪽에 이제 통보를 한 게 어찌됐거나 가장 중요한 건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을 이해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네.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못한 거는 사실인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 예. 상태에서도 주민들이 정말로 이 연료전지 발전소라는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경제를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 주민들이 이해하시는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에 예. 바로 지금 현재 지금 그 송림동 그 8번 지론에 하려고 그러는 그쪽에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라는 데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그때는 안 된다라고 할 거다. 예. 그런 행정 모든 거에 대해서 중단을 할 거다. 이제라고 그쪽에도 이제 저도 뭐 연료전지 쪽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한 상태고 예. 어찌됐거나 그 몫은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저도 최종적으로 연료전지 주식회사에 네. 부지를 이전을 해라. 부지 이전. 이제 문서를 좀 보내놓은 상태고 아. 그 상태에서 어제인가요? 저기 거기서도 이제 인천연료전지 발전소에서도 기자회견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저희 이제 동구청에도 유감스럽다라는 어떤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런 측면은 이제 앞으로 연료전지 이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는 좀 네.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조금 우리 예. 청장님으로서 저는 이제 딜레마가 좀 이해가 예. 되는 게 사실은 청장님 입장에서는 지역에 또 기업도 유치하고 또 산업도 이렇게 좀 활성화도 시키고 뭐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그 책임을 맡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쪽의 뭐 사업 방향이다라고 하니 참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좀 고민이 그래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필요한 게 또 우리 같은 그 어떤 언론사 예, 역할도 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인천 내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관계자들 불러서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서로 진지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또 그런 거를 우리 동구에서 요청하면 제가 또 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청장님께서 목욕탕에서도 기절한 사람을 살려낸 분 예, 아닙니까? 그 뉴스 대단하죠? 봤습니다. 예, 예. 그냥 놀러 가서 목욕탕 갔다 하면 난리 날 뻔했는데 연탄 배달하고 가가지고선 목욕탕 가셨던 거 아니에요? 여하튼 그런 지혜가 있으시니까 또 답을 찾지 않겠다. 의인이 되셨다고 예. 예,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뭐답 찾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 필요하다면 하더 TV가 또 중계 네, 역할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계하는 거 이상한데 네. 방송을 통한 이렇게 공청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할 의향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게 동구 말입니다. 없어지진 않죠. 그렇죠. 인구 이축 너무 심해요. 뭐 이렇게 심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이제 동구가 과거에 인구가 약 한 18만 명 이상이 됐었고 인천의 중심 또 뿌리가 바로 인천입니다. 우리 이제 개항의 역사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중구를 많이 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 우리 이제 인천항 같은 경우는 군사항만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을 하고 그러는 그 무역항의 기능은 어디서 했냐면 만석부두 그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선교사 합숙소가 있던 데가 바로 이 동구에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교회 역사가 200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초의 선교사들이 우리 만석부들을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선교사 합숙소가 지금 약 125년 된 네. 지금 인천 기독교 국지관이 이제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초의 선교사 합숙소였다. 그 뒤에 여선교사 기숙사가 그곳이고 예. 이제 그거 이전에 뭐냐면 선교사분들이 만석부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또 교육 사업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아까 대한민국 우리 최초. 대한민국 최초요? 최초인가요? 네. 오, 사실 녹화하기 전에 학교 이름 하나 나왔을 텐데 거기는 아닌가요? 글쎄 궁금한데요? 네, 대한민국 최초의 예. 우리 저기 초등학교가 바로 영화초등학교입니다. 아, 네. 지금 현재 영화초등학교가 127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거는 올해가 우리 그 3.1절 네. 100주년이죠. 그렇죠, 100주년입니다. 근데 100주년인데 그 3.1 운동에 인천에서 발원지 발상지가 바로 또 창영초등학교인데 네. 창영초등학교는 또 우리 인천의 최초의 공립초등학교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 동구가 개항의 역사에서 바로 대한민국 교육 중심의 1번지가 바로 동구였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구가 좀 유출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동구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것이 좀 발달이 좀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동구가 1995년도에 이제 10만 명의 인구가 좀 무너져요. 그러면서 98년도에 현재 지금 그 수국산 그 박물관 있고 저기 송영근린공원 있고 솔빛 아파트 있는 데가 그때 98년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다 LH에서 하고 예, 2002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그러면서 2002년도도 좀 인구가 좀 늘어났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현재가 이제 또 현재 인구가 좀 줄어드는 과정에 있는데 어찌됐거나 올해 송림 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이 네. 지금 진행돼서 철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네. 송림 1, 2동 뉴스테이 사업, 그다음에 금성 셋골구역 요 사업이 올해 아마 진행될 겁니다. 그럼 인구가 조금 더 아마 좀 유출이 될 거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인구가 우리 지금 현재 대원지구에서 하고 있는 LH에서 하고 있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입주를 시작으로 하면서 2022년 10월 달 정도 되면 이제 10만 한 5천 명 정도가 돼서 지금 한 6만 한 6천 정도. 그 정도 네. 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저희가 꼭 듣고 싶었던 부분이 예. 동구의 재개발 전략이나 기획이거든요. 예, 예.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녹화를 제가 그냥 일부를 잠깐 끊고 제가 잠시 2부에서 동구의 전략적으로 개발한 개발 계획 이거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